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서울에 사는 평범한 30대 주부예요. 남편과의 연애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은 다름 아닌 남편의 식탐이었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달콤했던 시작을 먼저 들려드릴게요. 2015년 봄, 저는 대학교 4학년이었고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취업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죠. 그는 당시 중견기업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었어요. 첫 만남에서 남편의 밝은 미소와 유쾌한 성격에 매료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왕성한 식욕이 인상 깊었죠. 와, 오빠 정말 잘 먹네요. 제가 놀라며 말했던 게 기억나요. 남편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내 어렸을 때부터 먹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행복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의 입안 가득 음식을 넣은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마치 다람쥐 같았죠. 우리는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나기 시작했고, 연애를 시작했어요. 데이트 코스의 대부분은 맛집 탐방이었죠. 남편은 항상 열정적으로 음식을 먹었고, 저는 그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덩달아 행복해졌어요.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 음식이 더 맛있는 것 같아. 남편이 어느 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죠. 우리의 연애는 달콤했고, 음식은 우리 관계의 중심이었어요. 새로운 맛집을 발견하면 함께 가보고, 집에서는 요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죠. 남편의 식탐은 그저 그의 매력 중 하나일 뿐이었고, 저는 그의 그런 모습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작은 경고 신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끔 남편은 제 접시에 있는 음식까지 손을 뻗곤 했죠. 처음엔 귀엽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런 일이 잦아지면서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저는 사랑하는 사람의 작은 단점쯤이야 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죠. 어쩌면 그때 좀 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랑에 빠진 저에게는 그저 사소한 일로만 보였답니다. 우리의 데이트는 주로 음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새로 오픈한 레스토랑을 찾아다니고 길거리 음식을 즐기고 때로는 집에서 함께 요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죠. 남편은 항상 새로운 맛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했고 저는 그의 그런 모습이 참 귀여웠어요. 여보, 이번 주말엔 새로 생긴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보는 게 어때? 남편이 제안했어요. 좋아! 파스타도 먹고 피자도 먹고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네. 제가 대답했죠. 우리는 주말마다 새로운 맛집을 찾아다니며 추억을 쌓았어요. 때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음식을 만나 실망하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우리에겐 즐거운 경험이었죠. 음식을 통해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 갔어요. 하지만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서 저는 점점 더 남편의 식습관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체중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그저 사랑스러운 걱정일 뿐이었죠. 여보, 요즘 살이 좀 찐 것 같은데 건강은 괜찮아?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죠. 걱정 마. 나 건강해. 그리고 당신이 만들어주는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그래. 그의 달콤한 말에 저는 또다시 녹아내렸고 걱정은 잠시 잊혀졌어요.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줄은 그때는 몰랐답니다. 2년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남편의 부모님은 아들의 왕성한 식욕 때문에 제가 고생이 많았을 거라며 걱정해 주셨고 저의 요리 실력을 높이 평가하셨죠. 우리 며느리가 요리를 잘하니 아들이 좋아하겠어. 라고 말씀하시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결혼 준비 과정은 바쁘고 즐거웠어요. 신혼집을 꾸미면서 주방에 특별히 신경 썼죠. 여보, 우리 집에서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 먹자. 라고 남편이 말할 때마다 행복했어요. 결혼식 날 뷔페에서 남편이 접시에 음식을 산처럼 쌓아오는 모습을 보고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함께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그날의 행복으로 그런 걱정은 금세 잊혀졌어요. 신혼 초기에는 모든 것이 달콤했어요. 매일 아침 남편을 위해 정성스레 도시락을 싸며 하루를 시작했죠. 퇴근 후엔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고요. 남편은 항상 여보, 당신이 해주는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라고 말하며 제 요리를 칭찬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식욕은 점점 더 왕성해졌고, 때로는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어느 날 저녁, 제가 피곤해서 간단히 라면만 끓였는데, 남편은 3개를 연달아 먹더라고요. 여보, 그렇게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 라고 조심스레 말했더니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 난 소화가 잘 돼서 괜찮아. 그리고 당신이 만든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그래. 그의 말에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식료품비가 점점 늘어나는 것도 부담이었고, 남편의 체중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도 눈에 띄었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우리 결혼 생활에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결혼 생활이 6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남편의 식습관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을 때였죠. 여보, 당신의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남편은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무슨 일이야? 당신이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걱정돼.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고, 우리 월급의 대부분이 식비로 나가고 있어.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미안해. 난 그저 당신이 만든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그랬어. 그리고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더 그랬던 것 같아. 그의 솔직한 대답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란 희망도 생겼죠. 알겠어. 우리 함께 노력해보는 게 어떨까? 건강한 식단을 짜고 운동도 같이 해보자. 제가 제안했어요. 남편은 밝게 웃으며 동의했어요. 좋아.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이후로 우리는 식단 조절을 시작했어요.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먹고 지방과 당분이 많은 음식은 줄이려고 노력했죠. 또 주말마다 함께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변화가 느껴졌어요. 남편의 식사량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운동으로 활력도 생겼죠. 하지만 이런 변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점점 남편은 다시 예전의 식습관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저는 그것을 막지 못했죠. 어느 날 밤 남편이 늦게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의 옷에서 치킨 냄새가 났거든요. 우리가 함께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는데 남편은 몰래 밖에서 음식을 먹고 온 거였어요. 여보, 당신 치킨 먹고 왔어? 제가 물었어요. 남편은 잠시 당황하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여보. 회식이 있었는데 거절하기가 힘들었어. 그 순간 저는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깨달았어요. 남편의 식습관 문제는 단순히 집에서의 식사 조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거란 걸 알게 되었죠. 이것은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된 문제였고, 우리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혼 3년 차,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제가 임신한 거죠. 남편은 정말 기뻐했고, 저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했어요. 하지만 임신과 함께 우리 부부 사이에 새로운 긴장감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임신 초기, 심한 입덧으로 고생했어요.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려서 제대로 된 음식을 먹기가 힘들었죠. 반면에 남편의 식욕은 여전히 왕성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고 처음에는 입덧 때문에 내가 잘 못 챙겨줘서 미안해. 그래도 잘 먹어서 다행이다. 라고 말했죠.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어느 날 친정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정성스레 만들어 보내주신 미역국을 남편이 전부 먹어버린 일이 있었어요. 여보, 그건 나 먹으라고 우리 엄마가 보내주신 거였는데. 제가 서운한 마음에 말했더니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미안해. 근데 당신이 어차피 못 먹을 것 같아서 내가 먹었어.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하지 않았어?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래도 임신 중이니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시어머니께서 아기와 저를 위해 보내주신 한약도 남편이 대부분 마셔버렸고, 제가 먹을 수 있는 날이면 이미 다 떨어진 후였죠. 남편은 항상
입덧 때문에 고생하는 여보를 위해서 먹는 거야. 라고 말했지만 저는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서 입덧이 조금 나아졌을 때 저는 드디어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의 식욕은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 같았어요. 마치 제가 먹는 만큼 자신도 더 먹어야 한다는 듯이 말이에요. 어느 날 저녁 제가 특별히 먹고 싶었던 치킨을 주문했는데 남편이 순식간에 반 이상을 먹어버렸어요. 여보, 나 오늘 치킨 너무 먹고 싶었는데 내 것도 좀 남겨둬. 제 말에 남편은 미안한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미안해. 그냥 습관적으로 그랬나 봐. 한 마리 더 시킬까? 다음에는 조심할게. 하지만 그 뒤로도 바뀌는 건 없었죠.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었고 저는 점점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았죠. 임신 중인 제 몸과 아기를 위해 영양가 있는 음식을 충분히 먹어야 하는데 남편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배는 점점 불러오고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 남편이 대부분을 먹어치웠고 또 배달을 시키기에는 돈이 부담돼서 그러지 못했죠. 이 시기에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식탐이 우리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임신 중이라 큰 다툼을 피하고 싶었고 아기에게 좋지 않을까 봐 참고 또 참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좀 더 강하게 제 의견을 말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후회돼요. 임신 후기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제 배가 불러오면서 식사량이 줄어들자 남편은 마치 그 목까지 자신이 먹어야 한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심지어 의사 선생님께서 제게 권해주신 특별 영양식까지 남편이 먼저 손을 대는 일이 있었죠. 여보, 그건 아기를 위한 거야. 제발 손대지 마. 제가 간곡히 부탁했지만 남편은 그저 웃으며 넘겼어요. 걱정 마. 나도 아기 아빠잖아. 나도 영양 섭취해야 아기에게 좋은 거 아니야? 그의 말도 안 되는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 막막했죠. 임신 말기로 접어들면서 저는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남편의 변하지 않는 식습관, 그리고 제 몸의 변화로 인한 불편함이 겹쳐 종종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를 위로하려 했지만 정작 문제의 근원인 자신의 행동은 바꾸지 않았어요. 출산이 다가오면서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과연 이대로 아기를 키울 수 있을지, 남편은 아기가 태어나면 변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기의 탄생이 우리 가정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도 있었어요. 2020년 겨울,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여자아이였죠. 남편과 저는 무척 행복했어요. 하지만 새 생명의 탄생과 함께 우리 가정의 갈등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답니다. 출산 직후 저는 모유 수유를 하느라 평소보다 더 많은 영양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식욕은 여전했고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산후조리 음식을 남편이 먼저 다 먹어버리는 일이 잦았죠. 여보, 그건 내가 먹어야 하는 거야. 모유 수유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분이 있는 음식이라고 제가 항의했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아, 그래? 미안해. 근데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잘 먹는지. 그리고 나도 피곤해서 영양분이 필요해.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지쳐갔어요. 아기를 돌보느라 체력적으로도 힘든데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회복이 더뎌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기가 6개월이 되어 이유식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아기의 이유식을 먹어버린 거예요. 여보, 이건 아기 이유식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제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남편은 멋쩍은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미안해. 그냥 맛이 궁금해서 조금 먹어본 건데 생각보다 맛있더라고.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조금? 거의 다 먹어버렸잖아. 이건 우리 아기를 위한 거야. 당신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고. 남편은 당황한 듯 했지만 여전히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알았어. 다음부턴 안 그럴게. 그냥 우리 아기가 먹을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불만과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폭발했죠. 여보, 이제 그만해.
당신의 식탐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내가 임신했을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계속 참아왔어. 하지만 이젠 우리 아기의 음식까지 빼앗아 먹는다니 더 이상 못 참겠어. 남편은 처음으로 제 말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미안해. 난 정말 그렇게까지 심각한 줄 몰랐어. 그냥 식욕이 좋은 거라고만 생각했지.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그동안 제가 느꼈던 모든 불만과 스트레스를 털어놓았고, 남편은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나의 식탐이 당신과 우리 아기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줄 몰랐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와 개선 의지에 저는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우리는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기로 했죠. 식사 계획을 함께 세우고 각자의 식사량을 정하기로 했어요. 또한 남편은 심리 상담을 받아보겠다고 했고, 저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오랜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노력했지만 여전히 가끔씩 과식을 하곤 했죠. 그래도 이전보다는 나아졌고, 특히 아기의 음식은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시기는 우리 부부에게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육아 스트레스와 남편의 식습관 문제가 겹쳐 종종 심한 다툼을 벌이기도 했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남편은 점차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식탐을 넘어서 더 깊은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심리 상담을 통해 어린 시절의 정서적 결핍이 과도한 식욕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여보, 난 항상 음식으로 위로를 받았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바쁘셔서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거든. 그때마다 음식이 나를 위로해줬어. 남편이 어느 날 고백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남편을 좀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식습관을 바꾸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죠. 우리는 함께 노력했어요. 남편은 꾸준히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고, 저는 남편을 지지하며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갔어요. 아기가 자라면서 우리의 책임감도 커졌고, 그만큼 변화에 대한 의지도 강해졌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우리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아침, 남편이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거예요. 여보, 어디가 아파?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남편은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했어요. 배가 너무 아파. 마치 불에 타는 것 같아.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죠. 검사 결과 남편은 심각한 위궤양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오랜 기간의 과식과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과식을 지속하면 위산 분비가 증가하고 위벽이 손상될 수 있어요. 식습관 개선과 함께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죄책감에 휩싸였어요. 왜 진작 더 강하게 말리지 않았을까? 왜 남편의 건강을 위해 더 노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병실에서 남편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어요. 여보, 미안해. 당신 말을 진작 들었어야 했는데. 이제야 내 행동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어. 저도 울컥했어요. 아니야. 내가 더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했는데. 미안해. 이 사건은 우리 가족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남편은 이번 기간 동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퇴원 후엔 정말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우선 식단을 완전히 바꿨어요. 과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기 시작했죠. 저도 남편을 돕기 위해 건강식 요리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함께 요리하는 시간도 늘렸고, 이 과정에서 우리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답니다. 남편은 심리 상담도 정기적으로 받기 시작했어요. 상담을 통해 그의 과도한 식욕이 어린 시절의 정서적 결핍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를 이해하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우리 부부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또한 우리는 함께 운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서 점차 조깅, 수영 등으로 늘려갔죠. 운동을 하면서 남편의 체중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고,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여보, 요즘 정말 행복해. 건강해진 것도 좋지만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더 기뻐.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저도 동의했죠. 맞아. 여보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때로는 남편이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 할 때도 있었고, 저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특히 아이가 자라면서 우리의 변화에 대한 의지는 더욱 강해졌어요. 아이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가족 식사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함께 요리하고 먹는 즐거움을 아이와 나누었죠. 아빠, 이 야채 맛있어요. 아이가 처음으로 브로콜리를 먹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의 노력이 아이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죠. 한편으로는 남편의 식탐을 물려받은 게 아닐까 걱정도 됐죠. 남편의 회복 과정은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진행되었어요. 위궤양 증상이 호전되면서 남편의 얼굴에도 활기가 돌아왔고, 일상생활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어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남편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늘 가던 고칼로리 음식점에 가자고 했는데 난 건강식 샐러드 바에 가자고 제안했어. 놀랍게도 다들 좋아하더라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더 이상 음식을 둘러싼 갈등은 없었고, 대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에 대한 대화로 가득 찼죠. 남편의 건강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안정을 찾아가면서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실천에 옮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우리가 직접 채소를 길러 먹으면 어떨까?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 주말 농장을 시작하는 게 어때? 남편도 흔쾌히 동의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먹을 음식을 직접 기르면 운동도 되고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집 근처의 주말 농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우리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 작은 땅을 빌릴 수 있었죠.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지만 주변에 경험 많은 농부들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배워나갔어요. 우리는 토마토, 상추, 오이, 가지 등 다양한 채소들을 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러서 실수도 많이 했지만 점차 요령을 터득해 나갔죠. 주말마다 온 가족이 함께 농장에 가서 작물을 돌보는 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어요. 여보, 우리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샐러드 너무 맛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남편이 말했어요. 저도 동의했죠. 그러게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먹으니 몸도 마음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 주말 농장 활동은 우리 가족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우선 식탁에 오르는 음식들이 더욱 신선하고 건강해졌어요. 우리가 직접 기른 채소들로 만든 요리는 영양가도 높고 맛도 좋았죠. 더불어 남편의 식습관도 자연스럽게 개선되었어요. 자신이 직접 가꾼 채소들이니 더 소중하게 여기고 맛있게 먹더라고요. 과식하는 습관도 점차 줄어들었죠. 여보, 요즘 정말 행복해. 우리가 함께 농사를 짓고 그걸로 요리해 먹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 남편이 어느 날 말했어요. 저도 동감했죠. 주말 농장 활동은 우리 아이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자연 속에서 뛰어놀며 건강해졌고, 직접 채소가 자라는 과정을 보면서 음식의 소중함도 배우게 되었죠. 엄마, 아빠, 오늘은 어떤 채소를 수확할 거예요? 매주 주말이면 아이가 신나서 물어보곤 했어요. 이렇게 우리 가족은 주말 농장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물론 농사일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때로는 날씨 때문에, 때로는 벌레 때문에 작물이 잘 자라지 않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어려움조차도 우리 가족에겐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이자 배움의 기회였어요. 여보, 가끔 예전을 생각하면 아찔해.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 경험이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되었네. 남편이 말했어요. 저도 동의했죠. 맞아, 우리가 겪은 어려움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로 발전할 줄 몰랐어.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직도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과 배움의 연속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우리 가정은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남편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우리 부부의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었어요. 여보, 우리 딸이 벌써 이렇게 크다니 믿기지 않아? 학교 입학식 날 남편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도 동감했죠. 그러게 시간이 정말 빠르네. 우리도 많이 변했어. 그날 저녁, 우리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직접 기른 채소들로 만든 건강식이었죠.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새삼 실감했어요. 여보, 예전에는 이런 식사가 가능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제가 말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아,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나는 정말 이기적이었어. 가족보다 내 욕구를 더 중요하게 여겼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했잖아. 제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딸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엄마, 아빠, 무슨 이야기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딸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죠. 물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간단하게요. 그래서 아빠가 많이 아팠다가 이제는 건강해진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채소도 직접 기르게 된 거네. 딸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했어요. 맞아. 그리고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졌지? 남편이 대답했어요. 그날 밤 아이를 재운 후 우리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딸에게 어떤 가치를 물려주고 싶어? 제가 물었어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건강의 중요성,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 그리고 우리가 주말 농장을 통해 배운 것처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도 함께.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겪은 일들, 그로 인해 배운 것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족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요. 다음 날, 우리는 가족 프로젝트로 건강한 가족 요리책 만들기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주말 농장에서 기른 채소들로 만든 요리 레시피와 함께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죠. 여보, 이 요리책에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보는 게 어때? 우리가 겪은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한 과정,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얻은 행복을 다른 가족들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제안했어요. 남편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의 경험이 다른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 우리는 매일 저녁 시간을 내어 요리책 작업을 했어요. 레시피를 정리하고 요리 과정을 사진으로 찍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적어 내려갔죠. 딸아이도 자신만의 페이지를 만들어 좋아하는 채소와 요리에 대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썼어요. 몇 달 후, 우리의 건강한 가족 요리책이 완성되었어요. 책에는 단순한 요리 레시피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여정과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들이 담겨 있었죠. 건강한 식습관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 간의 소통, 자연과의 교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의 결과입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책에 서문을 적으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어요. 우리는 이 책을 우리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우리 옆집에 새로 이사 온 부부가 곧 아이를 낳을 거라는 소식을 들었죠. 여보, 우리 이웃 부부에게 우리 책을 선물하면 어떨까? 아이를 키우면서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제가 제안했어요. 남편도 동의했죠. 우리는 책을 들고 이웃집을 방문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선물을 매우 기쁘게 받아주었고 우리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정보들이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웃 부부가 말했어요. 이렇게 우리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큰 보람을 느꼈어요.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이 누군가에게는 미리 피할 수 있는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뿌듯했죠. 여보,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 남편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게 우리의 작은 경험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다니 정말 기쁘네. 이 과정에서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우리의 경험을 나누면서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 더 명확히 알게 되었거든요. 엄마, 아빠, 우리 다음엔 어떤 채소를 길러볼까요? 딸이 신나서 물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에겐 더 많은 도전과 모험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에겐 서로가 있고, 함께 극복해온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래, 다음엔 뭘 심어볼까? 우리 함께 결정해보자. 남편이 대답했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기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서로가 있고 우리가 겪은 경험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 여러분도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죠. 우리 모두가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곳이 될 거예요.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테니까요. 여러분의 앞날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할게요. 우리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요.